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네, 지난 시간에 코로나19 시대에 마음 방역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실까요? 네, 우리 뭐 지금 마음 방역이지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는 뭐 숙제이자 또 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삶의 목표면 뭐 중요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해서요. 요즘 그 연민이라는 좀 마음 관리 연민 용어가 핫해. 그래서 핫하군요. 네, 뭐 아주 뭐 종교적인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음 관리에서 연민은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잘 꼭 안아주고 사랑해줄까에 대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나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연민이라는 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기를 연민한다는 건가, 남을 연민한다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연민은 내가 내 마음을 꼭 안아주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하기. 가만 보면요, 물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이기적인 것도 결국 나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근 보면 우리가 주로 교육받은 게 뭐 이 사회의 어떤 역할들을 잘할까 뭐 이쪽은 많은데요. 내 마음을 좀 귀 기울여서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뭘 들어야지 내 마음도 잘해주지 않을까요? 뭐 그 한 유명 그 연예인 커플 중에 이제 남편분께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아내분이 이제 그분도 연예인이신데요. 남편분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소파를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소파는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선물이고 자기는 소파를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황했다는 것처럼 의외로 우리가 내 마음은 전혀 소파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소파 같은 것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뭘 중요할까 의외로 찾는 작업이 연구개발이 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좀 연구가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 연민이라는 단어 안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연구하고 좀 들여다보는 거 이것까지 포함이 됐겠네요. 그래서 마음과 잘 지내려면 좀 그렇진 않지만 친구처럼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친구랑 잘 사귀려면 제가 여기서 뭐 아나운서님이랑 뭐 더 좋은 관계 가려면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싫은 행동만 계속 하다면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싫을 수 있죠.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은근히 마음한테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 마음을 연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이 무엇보다 좀 힘드신 분들, 내 마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고장난 게 아닌 것처럼 번아웃은 병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연민이란 충전 장치를 잘 작동해서 번아웃에 빠진 내 마음을 재충전할 건가? 사람만 믿고 가다 보면 번아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에너지원도 사람인데요.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관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은 10분이라도 그 내 마음과 자연, 문화와 연결을 해서 충전해주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번아웃. 뭐 너무 이제는 뭐지 번아웃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아주 일반화된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뭐 다 힘들죠. 네, 뭐 세상에선 제일 어려운 직업이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싱글들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삶의 스트레스만 번아웃, 우리 마음을 스마트폰을 비교하면 방전되듯이 지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또 연구를 보면요. 의외로 외로움이 번아웃의 또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많은 가족, 내가 회사에서 많은 구성원 사이에 있는데 외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사들 중에는요. 전혀 성과와 상관없이 친구 만들어주고 노는 동호회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 외로움이 번아웃을 일으키면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렇게 번아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번아웃 된 적이 없다? 네, 그거는 놓은 거죠. 네,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고장난 게 아닌 것처럼 번아웃은 병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충전을 하겠냐는 거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충전하세요? 너무 뭐 멍청한 질문이죠. 에너지원에 연결을 해주죠.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방전돼서 불쌍하다고 한 3일 침대 위에 있어라? 충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마음한테는 많이 그러죠. 몸이 지쳐서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요. 몸을 쉬게 해주면 마음도 충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지쳤을 때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쉬려고 일주일 동안 집에만 누워있는데 더 지친다. 그런 경험 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 재충전이 어렵게 좀 설계되어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에너지원과 커넥션, 연결이 중요합니다. 요즘 언택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외로움, 번아웃도 많아져서요. 역설적으로 지금 마음 관리에 또 핵심 단어가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잘 연결을 할까에 대해 여러 가지 마음 충전 기술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1등, 2등 하는 게 촌스럽지만 1등 하고 있는 기술이 저는 연민,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이론이 있어서요. 제가 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연민하니까 막 뭐 이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요 마음 관리에서 연민은 내 마음이란 친구를 어떻게 좀 잘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줄까, 어떻게 잘 사랑해줄까에 대한 느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훈련이라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내 마음의 안에 충전 장치를요, 연민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우리 뭐 그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좀 단순화해서 보면 우리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할 때 켜지는 스트레스 공장, 일하는 공장, 에너지를 태우면서 달리는 공장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충전 공장,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 이름을 연민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훈련이라는 거는 요즘 홈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비슷하게 내 스스로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연민이란 충전 장치를 잘 작동해서 번아웃에 빠진 내 마음을 재충전할 건가. 좀 다르게 달달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내가 나를 잘 사랑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네, 이거 좀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좀 화질이 안 좋은 사진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뭐 좀 공연, 또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죠. 네, 아마 가시고 그런 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유명 연주자 공연에 이 잠실체육관인가 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데 가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있는데 그 순간에는 함께 있는 듯한. 그래서 거기서 뭔가 따뜻함, 뭐 열정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1번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떤 에너지원과
연결을 해야 충전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원 1번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행복에 대해서 통계적 연구가 좀 꾸준히 됐죠. 거기 좀 반복대로 나오는 연구 중에 하나가 사람의 행복을 견인하는 요인 중에 당연히 뭐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더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만큼 내지는 그 이상 행복을 견인하는 요소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얼마나 있냐인데요. 저는 좀 얄팍한 사람이어서 솔직히 이 연구 결과들을 들었을 때 좀 허전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 필요도 없이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좀 인생을 살고 남의 인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때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터놓을 그 한 명이 좀 없기도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람의 됨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런 질문을 곁들여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소중한 거 다 아는데 막상 바쁘다 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 올해도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올해 새 친구 한 명 구하셨나요? 올해 너무 아직 짧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새 친구 한 명 구하셨나요? 이 질문 드리면 의외로 못 구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막상 보면은 물론 이제 비즈니스 관계나 여러 가지 그냥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전화번호 교환한 뭐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친구는 힐링 친구,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친구를 찾았느냐 해보면 사실 이게 은근히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 친해지자? 말도 안 됩니다. 왜? 화학적 결합이라 그러죠. 케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음이 맞으려면요. 최소 10타수 1안타, 10분 정도는 이렇게 돼봐야 이 친구랑은 좀 깊은 관계가 가능하나 정도 이게 만만치 않은. 형제자매도 이 마음이 다 달라서 다 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과 친하자와 실제로 마음이 맞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것보다 훨씬 다르게 생긴 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소홀히 하게 되죠. 기존의 친구도 못 만났다. 바빠서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새 친구 하니까 새 친구는 다 정리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 친구도 좋죠. 그 이해도나 눈빛만 봐도 알아보는. 그런데 또 오래된 친구보다 새 친구의 이 강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는 눈빛만 봐도 알아보지만 너무 가까워져서 대부분의 갈등이 또 오래된 친구와 생기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의외로 새 친구가 힐링에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새 친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조금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진료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저는 되게 그 새 친구가 되어드리는 직업입니다. 저랑 새 친구하기 되게 쉬우신데요.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진료비만 주시면 새 친구가 되어드리는 직업인데 이렇게 오래 했어도 신기합니다. 저를 만난 지 5분도 안 되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을 엉엉 울면서 3분 만에 저를 만난 지 3분 만에 이렇게 공감받고자 이야기하실 때 보면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뭐 그런 경험할 때 있습니다. 뭐 술 한잔 혼자 하러 갔는데 바로 옆에 모르는 뭐 다른 중년 아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힐링이 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터널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기존 관계도 오래된 친구도 자녀도 배우자도 좀 새 친구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올해가 가시기 전에 그 한 명의 새로운 친구 좀 구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로 다
최고의 에너지원이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만 잘 커넥션 연결해서 가면 번아웃은 다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제 강의를 마치면 될 텐데 이게 골치 아프게도 사람만 믿고 가다 보면 번아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에너지원도 사람인데요.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관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디오 고민 사연 제가 아마 제일 상담 많이 한 정신과 의사 아닐까나 싶은데요. 5분의 4는 다 관계 갈등입니다. 관계 갈등 요약하면 이거죠. 저 사람이랑 관계가 가까워졌더니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인데요. 이게 더 골치가 아픈 거는요. 두 분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본능이라 요즘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고 새로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그게 숙제처럼 하라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니죠. 외로움이란 본능이 있으니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거죠. 친밀감에 대한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만 있으면은 인생이 진짜 간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날 텐데 바로 옆에 어떤 욕구가 우리가 존재하냐면요. 자유에 대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나는 나야.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존재하다 보니 항상 거리가 충분하면 외롭고 외로워서 가까워지면 따뜻해지는데 아무리 잘 맞아도 가까워지면 서로의 자유를 침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인간관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맨날 이중적인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영어로 being alone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또 그러면 외로워. 누구 없을까? 말씀드렸죠. 번아웃의 여러 원인 중 요즘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또 외로움인 측면이 있어서 관계가 소중하긴 하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고 우리가 좀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네, 제가 지난해 혹시 보셨으면 제가 좀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자전거를 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빨리 다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봄은 아니고 제가 작년 7, 8월에 코로나 블루가 세게 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는데 전 서울에 집이 있는데요. 어느 한강 다리에서 이렇게 보고 찍은 겁니다. 보면 이렇게 힐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뭘 즐기고 있는 걸까요? 자연을 즐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란 에너지원도 좋지만 강렬한 만큼 불편도 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훈련해야 될 에너지원으로서 얘기되는 게 자연과 문화입니다. 제가 운동이 몸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그리고 합쳐져서 치매 예방에도 1등으로 도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연 특히 기업 강의 가서 그냥 좀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 그래도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기업 강의 가면 10%를 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고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우리나라 체육 진흥하는 곳이 1위 곳이어서 거기는 한 90% 될까 했더니 거기도 10%가 안 되시더라고요. 요즘 작년엔 제가 손 들으시라 여쭤보는 게 무서운 게 이게 좀 운동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제로. 아무도 안 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스트레스로 운동 안 해. 그런데 심리적 허기로 식욕은 늘어. 많이 먹게 돼. 건강검진했더니 지방간 나왔어. 당 수치 안 좋아져. 더 스트레스 받아.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충전법은 마음 충전도 되지만 동시에 내 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아무리 번아웃 지쳤어도 이것만 하면 힐링돼, 충전돼 하는 나만의 필살기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이거 의외로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이거 좋다고 해보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외로 내 마음이 내가 날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충전 필살기를 찾았다는 분의 상당수 분들이 내가 그걸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한 기혼 여성분이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게 좀 치료해서 좋아지셨어요. 근데 다시 악화돼서 오셨거든요. 뭐 고민거리가 있냐 했더니 이 아내분은 도시명 힐링을 즐기셨대요. 예쁜 카페 가서 주말에 커피 한 잔 가족과 하면서 힐링. 근데 남편께서는 자연 힐링. 뭐 요즘 자연 관련 리얼리티도 많이 있죠. 뭔가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친구들과 농사 지을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잠까지 안 오신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게 좀 약도 드리고 해서 했는데 3주 후에 오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땅땅땅땅 땅이 좋아 내려가 5년을 준비한 남편분은 땅을 만지는 순간 마음에서 도시로 가자란 이야기가 들렸고요. 억지로 내려간 이 아내분은 땅을 만지는 순간 이게 내 인생이야. 전원주택 짓고 싶어.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면서 잠도 잘 약 없이 주무시고 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난 아직 못 찾았는데 큰일 났다. 빨랑 찾아야겠다.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데이트,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는지 함께 찾아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고마워하면서 충전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아 빨리 우리 좋은 거 찾아보자. 요거는 또 조종입니다. 그럼 그 마음 충전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 이렇게 소통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마음아 내가 요즘 너 고생시키는 거 없니? 마음아 네가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건 없니? 마음아 내가 지금 뭘 하면 네가 행복하겠니? 이 약간 남녀 관계랑도 비슷합니다. 뭔가 선물을 사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사줘야 기쁨이 있겠죠. 좋을 것 같다고 예측해서 내 마음대로 샀는데 빗나가면 이게 오히려 좀 허망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때로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나에게 관심 기울여주는 상대방한테 더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애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다 다르긴 한데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좋아하는 활동이 제가 보기엔 산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철학자분들도 대단한 힐링 기술을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수 분들이 산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였다. 산책 없이 인생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산책이 좋으니 산책만 팔아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그거라도 오늘 10분 정도 시작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 강의의 오늘 목표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 하시면 좋고요. 지금 내가 딱히 필살기가 없고 운동도 못하고 있어 하면 쉽진 않지만 잘 찾아보면 하루 10분 정도 우리가 산책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또 10분만 해야 되냐 말씀 주시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길게 하려고 그러면 다 숙제가 되거든요. 10분을 몰입해서 즐거우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시간도 늘고 컨텐츠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산책 매니아가 아니셔도 왜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좀 걷고 싶다. 걸었더니 조금 괜찮아지는데 이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에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션, 프로젝터. 요즘 막 프로젝터 집에서 홈 시네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빔으로 쏜다 하죠. 이 빔이 하나 달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그래서 내가 하늘이라는
스크린을 보고 걸으면요. 내가 하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늘에 나를 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용이죠. 지난번 강의 좀 떠올리시면 관객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이거를 이제 요즘 용어로 메타 뷰라고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보는 그 여유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한 발짝 물러서면은 지친 마음에 위로가 올까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양질의 긍정성이 생긴다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로 훈련한 거는 목표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주로 마음 조정 쪽이죠. 학생들 같으면 성적 5등 올리겠어. 뭐 직장인 같으면 외국어 능력 향상시키겠어. 뭐 운동 얼마씩 하겠어. 달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 충정 쪽은 또 반대로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 않은데 혹시 되는 분이 있다면 아침에 눈을 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행복해. 이 정도로 기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분은 아마 코로나가 안 끝나도 절대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만 행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아침에 눈 떠 하늘만 봐도 행복하겠다는 분의 행복감을 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오늘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100번 언어화해도 내 마음의 이야기에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관리가 왜 어렵냐? 결정적인 이유가 마음이 쓰는 무의식의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논리 언어와 달라서 마음과 직접 대화할 수 없는 게 마음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해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필요하고 자연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한 건데 봤더니 그게 자연이던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던 미술 작품이던 뭐 소설이던 뭐 영화던 자연과 문화란 스크린에 다가섰을 때 내 마음에 빔이 작동하면서 거기를 날 쏴서 관객으로서 날 보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기대치가 떨어지는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산책을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좋지 긍정적인 것도 많네 뭐 이런 거죠. 좀 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도 진짜 코로나 블루가 좀 제법 왔었다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블루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제일 심할까요? 이게 걸려본 분들은 다 압니다. 상식적으로는 피곤한 오후에 제일 블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눈 뜨자마자가 뭐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분들도 대부분 눈 뜨자마자가 제일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은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내 솔직한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저도 코로나 블루 때는 그냥 내 미래는 끝장난 것 같은 생각만 들고 이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후에는 왜 좀 낮이냐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긍정성을 확보는 하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우울이 아침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그럼 이제 자전거를 제가 억지로 끌고 나왔죠. 그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4시 반인가 5시쯤 또 아재들의 장점, 새벽잠이 없어진다. 그래서 벌떡벌떡 눈이 떠져 갔거든요. 그게 무슨 몸 만들 생각은 1도 없었고요. 정말 살려고 탔는데 제가 몇 킬로 탔더라? 한 25킬로 정도 매일같이 탔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한 10킬로까지는 짜증나. 운도 없어. 난 왜 이래?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뭐 강의도 다 없어졌어. 뭐 망스야 망스.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한 10킬로 넘어가면 하늘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은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충전이 되면 마음이 내 생각에 긍정성을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좋네. 이런 파란 하늘을 보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측정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버티나. 한 20분 버티고는 또 나쁜 생각으로 가긴 하던데 매일같이 이 20분이라도 이런 충전의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제가 자전거 탄 날이랑 안 탄 날 그 하루 삶의 그 감정과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한 달 열심히 쓰고 몰아서 힐링해야지, 충전해야지 이런 소리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는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2년짜리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집중한 다음에 2년 후에 쉴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에브리데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10분이라도 그 내 마음과 자연, 문화와 연결을 해서 충전해주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뭐 사는 게 스트레스 아닐까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거꾸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작고하셨는데 이제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뭐 베스트셀러가 있죠.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에 한 10년 정도 제 기억에 이 빅터 프랭크 박사가 계셨죠. 유태인이니까 그 이전에 나치 시대에. 거기 책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 누가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분이 의미 치료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의미란 본능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매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기 책 내용에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데도 의미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생존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의미,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마음 충전을 잘할 거냐, 이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커넥션, 사람, 자연,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스트레스 관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가, 스트레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사람의 힘과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차 스트레스, 2차 스트레스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 찾아왔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아까 이야기에 적용하면은 스트레스 자극이 1차 스트레스죠. 그거의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2차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죠. 반응은 어떤 거냐? 그걸 좀 떨어뜨려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제가 좀 예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마음의 통이, 탱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탱크가요,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가 생존 욕구와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마음이란 통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으로 가득 차면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공간이 남지 않으면요, 긍정성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긍정성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 충분한 긍정성의 탱크를, 호수를 저는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스트레스만한 사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사다 보니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아닐까요? 의사다 보니 전 듣게 되는데요. 당신 시한부 인생이야. 6개월밖에 못 살아. 야, 이거 사람이 이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게 코로나에 비할 거가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외상을 성장을 이뤄냅니다. 힘드시지만 남은 5개월이라도 어떻게 의미가 있을지 가치 있게 보낸다는 엄청난 긍정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 갑자기 긍정성 훈련을 해갖고 그게 생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긍정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 마음의 탱크에 공간을 확보 안 해주면 동맥경화가 생긴 것처럼 긍정성의 탱크에서 마음으로 긍정성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인 거죠.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더 재밌게 살자,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그거는 오히려 더
마음이 지쳤을 때는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할 수 있고요. 이 공간의 확보라는 거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봐주는 이런 메타비유, 이런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를 연구했더니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언어화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 짜증나. 이 감정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회사를 때려치고 싶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요즘 너무 자유라는 욕구가 생겨나고 있어. 이러면 내가 자유라는 욕구가 요즘 너무 세져서 떠나고 싶구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감정을 다루는 쪽에서 전전두엽, 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센터가 옮겨간다고 합니다. 좀 유치하죠? 유치한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한 발짝 떨어뜨리는 것도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정보로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우리가 훈련을 한 게 일을 할 때는 자극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붙여야 됩니다. 저 사람 눈빛이 어떻지? 고객의 눈빛이 어떻지? 내 자식이 어떻지? 내 배우자는 어떻지? 이러다 보니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가끔 이걸 좀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요즘 몸에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올라왔을 때 큰일 났다, 병원 가자. 이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병원을 많이 갈 수 있는 행동이 오고 마음은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유치하지만 모모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이거 이제 인지 해제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너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좀 떨어주자는 거죠. 건강 염려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아, 네가 건강을 염려하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구나. 정보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나 올해 운동도 이렇게 할 거고 때가 되면 건강검진도 받을 거야. 고마워. 난 그냥 오늘의 내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할게. 이런 식의 것들이 조금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치매 이야기 말씀드렸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네.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치매 예방이랑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아주 좋은 논문에 이런 연구가 실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하다가요, 이제 슬프게 돌아가신 후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게 뇌를 기증하셔서 뇌 부검까지 했습니다. 어려운 연구죠. 뇌 부검을 했더니 슬프게도 뇌의 퇴행성 변화, 뇌가 이렇게 작아지고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 망가지신 어르신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생전에 치매가 발병됐어야죠. 근데 아닌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순서는 거꾸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뭘 찾아봤냐면, 말이 엄청 어렵죠. 인지 비축분, 영어로 코그니티브 리저브라 그러는데, 지금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평생 동안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즐겼냐를 측정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이것도 해당하죠. 이런 문화적인 즐거움을 얼마나 즐겼느냐. 두 번째, 좋은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런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 공감소통,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었냐. 사소한 뻔해 보이는 것들을 정량화, 숫자화 해갖고 넣었더니 하드웨어인 뇌의 노화를 막기도 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거는 노화가 일어났는데도 컴퓨터 본체는 망가졌는데도 소프트웨어는 싹 돌려서, 뇌가 문제가 생겨도 기능이 정상이면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런 연구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올해 한 명, 새 친구, 그리고 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잘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와 함께 오늘부터 하루 10분 가벼운 산책,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음악을 들으며, 이러다 보면 자연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죠. 그런 가벼운 발걸음 오늘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자기 연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그리고 번아웃된 많은 분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연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연민한다는 건 또 약간 불쌍하게 본다라고 그런 뜻이 여길 수가 있어서. 네, 있죠. 그리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가 널 연민한다 그러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연민은 아주 깊은 그런 좀 종교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반대로 널 좀 불쌍히 여긴다는 뜻보다는 네. 조금은 가벼운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내 인생의 중요한 친구를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해줘야 기쁨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회복될지 내 마음을 안아주는 정도의 느낌의 연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네. 방법을 알아가는 네. 거라고 할 수 근데 있어요. 소중히 여겨야지 해서 소중히 여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네. 자기 연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 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안 받던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좀 위로하는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는 건 필요할 텐데요. 네. 하지만 이게 좀 혼자만 하기엔 좀 힘들 때 운동도 넘어가기 싫을 때 트레이너분이랑 같이 하면 좀 네. 효과적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어떤 증상도 증상이지만 우리 저희가 기능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일단 사회적 기능.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이 좀 힘들어. 아니면 내가 직장인을 하는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힘들어. 아니면 대인관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이전과 다르게 많이 생기지? 이런 인간관계,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적 기능에 좀 불편이 있다. 요즘 무대 공포, 발표 공포도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내가 혼자 해야지 하는데 의외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료가 만사다는 전혀 아닌데 네. 그럴 때 한 번쯤은 혹시 이게 내가 도움 받을 만한 건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지 뭐 전문가 한 번쯤은 상의해 보시는 거. 그런 기능이 떨어지실 때는 하는 거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말이요. 네, 좀 삐딱한 얘기 드리면 우울도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왜냐면요, 이렇게 뭐 연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라는. 우리가 행복 중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너무 좋은 기분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더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좀 울적하다면 그것도 내 인생의 소중한 감정이고 우리가 기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론 눈물 흘리는 영화도 보는 것처럼 네. 쉽진 않지만 내 삶의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좀 다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그럼 진정 행복의 고수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해주신 윤대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